안녕하세요. 앞으로 8주간 그 심리학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진행할 충남대학교 심리학과의 전우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제가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요. 원래 첫 번째 경험은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미팅 나간 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숙대 다니는 여학생들하고 단체로 미팅을 나갔는데 그때는 이렇게 자기 소지품 꺼내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자분들이 소지품 꺼내면 저희가 이렇게 고르면 그 사람하고 짝이 되는 거였어요. 저는 손수건을 꺼낸 분을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손수건을 왜 그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파트너가 정해지고 난 다음에 이제 각자 찢어졌죠. 저희는 그 호프집에 갔어요. 맥주 한잔 하면서, 태어나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고등학교 때까지 이 남녀 학생들끼리 이렇게 사귀거나 이런 게 거의 허용이 안 되던 그런 때라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맥주 홀짝홀짝 마시면서 이렇게 얼굴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때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혹시 제 마음 읽고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심리학과에 갓 입학해서 심리학개론 1장도 채 읽지 못했는데 그분은 제가 심리학을 공부한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심리학과와 관련돼서 제가 이제 생각나는 몇 가지 것들을 적어놨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비염이 있어서 이비인후과를 굉장히 자주 다녔어요.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그 이비인후과에 이제 다니다가 이제 심리학과에 가게 됐다는 사실을 또 이제 가서 그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심리학과 갔어? 그럼 졸업하고 철학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 이 단어는 굉장히 매력적인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선생님께서 저한테 철학관 말씀을 하셨을 때는 당연히 사람의 마음을 읽어서 뭔가 미래를 예측해 줄 수 있는 그런 거 너 나중에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요즘은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90년대 초까지는 서초동에 있는 국립도서관에 갔는데 거기 심리학 서가에 가보면 실제로 이런 제목의 책들이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책을 이렇게 분류하시는 분들조차 심리학은 뭔가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읽고 운명을 예측하는 그런 학문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지금은 아마 많이 바뀌었겠죠? 그래서 심리학에 대한 아주 큰 오해 중에 하나는 심리학을 배우면 독심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읽는 기술을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강좌의 제목 중에 부제가 마음을 읽는 키워드죠. 여러분들은 이 마음을 읽는 키워드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좀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키워드 또는 심리학을 읽는 키워드로 좀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이제 아주 옛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은 요즘에 그리고 굉장히 그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을 만나도 저를 처음 만난 분들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제가 며칠 전에도 이 셀이라고 하는 그 저널 있죠? 세계 3대 과학 저널 중에 하나인데, 사이언스 네이처 셀인데, 거기에다도 막 논문을 많이 낸 분을 잠깐 뵀어요. 그분도 저한테 하신 말씀이, 심리학과세요? 그러면 막 마음 읽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당연히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제 첫 미팅 이야기를 했죠, 그분한테. 제 첫 미팅의 파트너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 그랬더니,
요즘 그 만난 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때는 당신이 대학교 신입생이었으니까 사람의 마음을 잘 못 읽었겠지만 이제는 심리학 박사도 하고 교수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아직도 못 읽어? 뭐 이런 식으로 그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배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 수업의 목표입니다. 자, 모든 수업에서 특히 개론 수업 같은 걸 할 때는 무슨 정의에 대해서 나오죠. 심리학도 한번 정의를 내려볼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심리학을 정의 내릴 때 그 연구자들마다 책을 쓰신 분들마다 정의가 살짝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3개가 있습니다. 뭘까요? 마음, 심이니까 또 행동. 심리학 공부 좀 하고 오셨군요. 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단어 중에 하나는 인간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행동이고요. 그 다음에는 과학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요. 그래서 이 3개의 단어를 연결하면 심리학을 정의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은 뭐냐? 인간의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예. 그래서 이게 가장 일반적인 정의예요. 이것에서 약간씩의 변형은 있어도 기본적으로 이 3개의 단어가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 인간과 행동과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생각이에요. 자, 심리학은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는 학문인데 여러분들 심리학 책 좀 보시면 생쥐들 나오죠? 그 뇌에다 전구 꼽고서 막 이렇게 지렛대 누르고 이러는. 자,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는 학문인데 동물을 실제로 연구를 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리학을 정의할 때 인간과 동물의 행동에 대한 과학적 연구라고 정의 내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동물에 대해 연구하는 건 그걸 통해서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거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동물을 연구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사람을 연구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에 부닥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마음과 행동은 우리의 뇌에 의해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죠. 예. 그 뇌를 연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뇌에 미세한 전류를 흘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류를 전류라고 생각하지 않고 뇌가 뇌의 인접 부위에서 전달된 신경 신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뇌의 특정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뇌에 전극을 흘려줌으로써 이 뇌의 이 부위가 활성화되면 사람의 행동이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뇌의 기능을 연구하는 또 다른 방법은 뭐냐? 그 특정 부위를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뇌의 그 부위가 담당하던 기능을 우리가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뇌 부위는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아무리 그 노벨상을 탈 만한 그 굉장한 연구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당신 뇌 좀 이렇게 좀 그 전기 좀 흘리고 좀 더 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 좀 파괴해도 되냐라고 물어볼 수 없죠. 불가능해요. 그래서 동물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동물을 연구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생쥐가 우리랑 의사소통할 수 있다면 그래서 생쥐한테 연구의 목적에 대해서 다 알려줘요. 인간 연구하는 건 부담이 되니까 너네 연구하는 건데 조금 이따 너 뇌 이쪽 부위 파괴할 거야. 그러니까 좀 동의 좀 해줘. 라고 그러면 생쥐가 전혀 동의하지 않겠죠. 이거 진짜 그 동물을 사용하는 연구에 관련된 윤리 문제는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이고 그래서 제가 어떤 답을 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본 영화 중에 하나는, 진짜 황당한 영화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외계인이 사는 별이 있는데 그 별에도 패스트푸드점이 있어요. 근데 패스트푸드점에는 아주 지속적으로 그 양질의 고기를 많이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외계인들이 우주에서 가장 양질의 고기가 풍부한 곳을 찾다 보니까 지구에 인간이라는 동물이 있다는 걸 발견해요. 그래서 인간 고기를 이렇게 인간을 잡아다가 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한다는 황당한 SF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만약에 외계인 심리학자가 외계인의 마음을 연구하고 싶은데 외계인을 죽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데려다 놓고서 인간의 뇌를 막 파괴하고 이러면서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인간 뇌 연구할 때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겠죠. 그래서 그 연구 대상의 윤리와 관련해서는 나라마다 연구실마다 굉장히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심하다 싶은 사례인데, 이 호프만이라고 하는 10학년이면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나요? 하여튼 그 자기 지역에 있는 그 과학 박람회에서 1등을 했는데, 이 친구가 연구한 건 뭐냐면 초파리들이 방사능에 이렇게 노출이 되면 그 자손들을 생산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데이터를 통해서 얻었어요. 그래서 1등상을 탔는데 그 다음날 바로 취소됐어요. 왜 상을 박탈당했을까? 좀 황당한 이유인데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 친구가 3달에 걸쳐서 실험을 했는데 200마리 초파리 중에서 35마리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린 카운티 과학박람회 심사위원들이 이건 연구가 너무 잔인하게 수행됐다. 그래서 이 연구자가 연구 대상에 대해 보호를 철저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점수를 줄 수 없다. 그래서 박탈한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초파리 살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썼대요. 뭐 온도도 맞춰주고 습도도 맞춰주고. 자, 이런 관점을 우리가 채택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래도 그 생쥐의 뇌를 연구해야 되는지, 그 문제는 나중에 우리 수업 다 끝나고 맥주 한잔 할 때 토론해 봅시다. 제가 한자를 쓴 지가 오래돼서 쓸 수 있는 한자가 몇 개 안 돼요. 심리학이 마음의 이치를 연구하는 학문이죠. 근데 아까 그 심리학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마음이란 단어가 빠졌었죠. 그 대신 행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면 왜 심리학에서 마음이 아니라 행동을 연구하는 걸까요? 이건 심리학이 과학이 되기 위한 그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아까 심리학을 정의할 때 심리학은 인간의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그랬죠. 근데 과학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누구나 똑같이 볼 수 있는 연구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아주 대표적인 과학이 의학이죠. 그래서 폐 건강, 이거 알아보기 위해선 엑스레이 사진 딱 보면 돼요. 누구나 보면, 훈련받은 사람이 보면 여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심리학이 연구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없는데 그걸 통해서 뭔가 과학적인 학문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 해결점은 어디에 있느냐? 행동을 연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심리학이 탄생해서 초창기에는 심리학자들이 뭐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어떻게?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또는 사과를 보여주고
이 사과를 봤을 때 떠오르는 생각 다 말씀해 보세요. 뭐 이런 걸 통해서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 존 비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종의 선언문 같은 걸 썼는데 뭐냐면 심리학이 과학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마음에 대한 관심을 버리고 우리가 관찰 가능한 행동을 연구하자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행동주의예요. 물론 행동을 연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겠어요? 우리 마음을 알기 위한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요? 과학적인 방식으로 알기 위해서 행동을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뒤에 가서 몇 주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는 마음을 직접 연구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걸 연구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론들이 개발이 됐어요. 자, 행동주의 하니까 조금 낯설기도 하고 그럴 수 있을 텐데 실제로 사람들은 다 행동주의 심리학자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 라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행동했느냐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거 최고의 사랑 보셨죠? 그래서 거기서 독고진 차승원이 공효진을 너무너무 사랑하죠. 자, 만약에 제가 독고진이 구혜정을 사랑한 정도하고 윤필주가 강세리를 사랑한 정도 비교해서 누가 더 많이 사랑한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 굉장히 쉽죠. 근데 질문을 공효진이 독고진을 사랑한 정도하고 강세리가 윤필주를 사랑했던 정도 중에 어떤 게 더 강할지에 대해서 제가 묻는다면 누가 더 상대방을 사랑했을까요? 자, 제가 정답을 알고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 지금 제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공효진이 차승원한테 어떤 행동을 했는지 머릿속에 떠올랐죠. 장면들이. 그리고 강세리가 어떻게 윤필주한테 대시했는지 그 장면들이 막 떠올랐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화면 속에서 보여줬던 행동들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연구하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추론하는 거라는 거죠. 좀 이해 갔네. 뭐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을 쫓아다니고 있는 복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분 계신가요? A도 나를 좋아하고 B도 나를 좋아해요. 그게 그 상태를 오랫동안 지속시킬 수 있으면 좋지만 어느 순간에는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어떤 기준으로 선택합니까? 당연히 그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지금까지 나한테 어떻게 해줬는지, 나한테 문자는 얼마나 자주 보냈는지, 내가 힘들다고 그러면 얼마나 빨리 달려왔는지 그런 행동들이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걸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